아기 없는 3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했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신 일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이 위험하거나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는 건강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등산이며 둘레길 산책 등등 몸 쓰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고 평소에도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 드셨어요. 그런 엄마의 병원행에 가족들 모두 놀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밥을 먹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숟가락 내려놓고 서둘러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입원이 결정되고 한동안 엄마를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희 식구들은 모두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는 문제가 없었어요.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에서도 돈이 나올 거고 저희 부모님이 수입이 좋으시거든요. 부모님 명의의 건물도 있어서 저희 부부보다 수입이 좋아요. 그래서 간병비나 병원비는 부담이 없으시겠지만 자식으로서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 억지로 쥐어드렸어요. 부모가 아픈데 간병도 못하는 죄송함을 담아서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퇴근길에 종종 병원을 들리곤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얼굴 보며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병원을 들렸다 오는 날에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저는 내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거니 불만이 없었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에 늦게 돌아와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만이라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을 들여다보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식은 아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에 남편에게 어떠한 도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 큰 성인 남자가 저녁 몇 시간 혼자 지냈다고 툴툴거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장모님 괜찮으시냐 물어보며 걱정하는 게 맞죠. 솔직히 한두 번은 남편도 병문안을 갔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첫날 빼고는 단 한 번도 안 갔어도 그걸로 문제 삼지 않았었지만 남편이 먼저 불만을 표출했으니 저도 따졌죠. 병원에 장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를 안 해? 첫날 같이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첫날 나랑 같이 병문안 간 걸로 당신 할 일은 끝났다는 거지? 당신이 원하면 한 번 정도는 더 가줄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당신 생각 존중해. 대신 당신에게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이때는 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을 때라 언쟁을 해서 기력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마음을 버렸어요. 바라지 않으면 기대도 없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잖아요. 부모님께는 남편이 직장에 일이 많아서 병원에 올 시간이 없다고 선수를 쳐서 말씀드렸고 남편은 엄마 퇴원 날에 얼굴을 비친 게 끝이었어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온 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짧은 병원 생활이 끝났고 저희 집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남았죠. 남편에 대한 불편함이 남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게 된 일입니다. 시어머님 몸 안에 혹이 발견돼서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무 중에 연락을 받고 퇴근 후 남편과 어머님께 찾아갔어요. 남편은 발등에 불 떨어진 똥강아지 마냥 난리를 쳤네요. 수술만 하면 괜찮은 거냐? 어려운 수술이냐? 수술하고 바로 상태 확인할 수 있냐? 회복은 얼마나 걸리냐? 퇴원은 언제 가능하냐? 의료진들 붙잡고 아주 들들 볶네요. 저희 엄마 입원할 때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서 있기만 했던 사람인데요. 이해는 합니다. 자기 부모랑 와이프 부모랑 같을 수가 있나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보다 저희 엄마 입원했을 때 더 유난을 떨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안절부절해서 잠도 못 잤네요. 그렇게 며칠 지났을까 남편이 절 앉혀놓고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계신 병원 한번 가주면 안 돼? 당신이 매일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문제냐는 표정으로 대답해주니 더는 잡지 않더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저를 붙잡고 얘기를 꺼냈어요. 며느리 보고 싶으실 텐데 한 번 시간 좀 내줘. 며느리보다 자식 얼굴 보는 게 더 좋으실걸. 당신이 많이 보여드려. 저는 가볍게 대답하며 웃어줬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화도 못 내더군요. 그리고 일하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얼굴 안 비춰서 삐지신 것 같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갔다고 말씀드리며 용돈 보내드린다 했어요. 아버님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어머님 퇴원하시고 쓰고 싶은데 쓰시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용돈을 받아 쓰시는 처지라 그런지 제가 용돈 보내드린다니까 화가 금세 풀리셨네요. 일 바쁜데 고생 많다며 병원 안 와도 된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남편이 참아왔던 화를 터뜨리며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출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해봐도 너 같은 여자는 없더라. 장모님 입원하셨을 때 안 찾아가는 사위도 없을걸. 며느리랑 사위가 같냐? 제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다가 겨우 뱉은 대답이 저거네요. 며느리랑 사위가 같냐? 너무 뻔한 멘트에 어이가 없었어요. 뭐가 다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할 거면서요. 당신만 귀한 집 자식이야? 나도 귀한 집 자식이야. 당신이 부모 소중히 생각하듯 나도 내 부모 소중하고. 당신이 내 부모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줬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었겠어? 어머님 옆에 있었겠지. 당신이 만든 결과야. 장모님께는 돈 드렸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돈 드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얼굴이나 비춰. 이걸 어쩌나? 이미 어머님께 돈 보내드렸는데? 나도 할 도리 다 한 거지? 이제 병문안 같은 소리 하지 마. 남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렇게 남편과 기싸움만 하던 와중에 어머님이 퇴원을 하셨고 저도 남편처럼 어머님 퇴원 날에는 찾아가서 얼굴 보여드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자주 안 왔다고 화를 내시기는커녕 바쁜데 왜 왔냐고 하셨네요. 남편만 아니면 전 시댁과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와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이 문제라는 게 쉽지 않았네요. 남편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저희는 냉전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고 이혼을 꺼냈어요. 같은 상황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문제를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이가 없을 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딪힐 텐데 어떻게 몇십 년을 함께 살까요? 남편은 이혼은 아니라며 거절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네요. 그렇기에 저도 제 결정을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남편도 제게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겠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야죠. 남는 건 돈뿐이니 변호사든 뭐든 다 찾아갈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며느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글까지 썼네요. 정말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